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애견 미용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직업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 훈육 미용 자체가 훈련이랑 미용이 같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너무 쉽게 생각은 하지 마시되, 그 정도가 지나면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보상으로 주어질 거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산에서 달개를 운영하고 있는 애견 미용사 7년차 조충만이라고 합니다. 저는 애견 미용이랑 훈육 미용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애견 미용이라고 하면은 그 위생적인 부분이거나 사람의 목적에 의해서 이쁘게 미용하는 걸 애견 미용이라고 하고요. 훈육 미용 같은 경우에는 문제 행동이 있거나 아니면 집에서도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아이들을 케어를 하는 곳을 훈육 미용실이라고 합니다. 강아지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애견 미용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직업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좀 더 전문화가 된다면은 파생될 수 있는 일들도 미용뿐만이 아니라 상품들이라든지 기술 개발들이라는 이런 것들도 많이 생길 거라 생각이 되거든요. 굉장히 비전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어떤 누군가의 그런 지적을 받는다거나 내가 이제 그만둬야 된다 이런 압박감을 벗어나서 평생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자본으로 할 수 있는 창업도 맞고,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할 수 있는 기술이 많지가 않은데 쉽게 배울 수 있는 기술이 애견 미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누구나 도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처음에 미용했을 때 미용사 직원한테도 맡겨보기도 하고 제가 해보기도 했는데 도저히 못하겠어요, 얘가 너무 싸나워요, 이렇게 말씀을 하는 그런 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어쨌든 보호자는 저희 쪽에 믿고 맡겨가지고 강아지가 미용이 되기를 원하는데 한번 책임지고 한번 내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던 게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훈육 미용은 뭐 기간이 따로 있거나 아니면 어떻게 배워야 되는 루트가 있는 건 아니고, 독학을 하면서 이 아이가 어떻게 하면 좀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을까, 보호자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읽을 수 있을까 하면서 지금까지 발전해 온 것 같습니다. 서적들이나 아니면 그런 공부할 수 있는 것들도 사실 지금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유명하신 분들 하는 것들도 많이 보고 어떻게 하면은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항상 고민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훈련사 자격증도 있습니다. 네, 강아지 행동 패턴, 습관, 그리고 강아지를 어떻게 컨트롤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느껴가지고 훈련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게 됐어요.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싸나운 강아지를 어떻게 제압하는 거냐, 아니면 얘를 핸들링을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훈련이 아니라 미용에 맞춰서 미용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스트레스 좀 덜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서 저한테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많이 적용시킨 거라고 보시면 되죠. 주요 고객층은 좀 약간 일반 미용실이랑 틀리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싸나운 강아지들을 키우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분들은 안 오시고요. 예민한 강아지들, 그리고 문제 행동 있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방문을 계속 하거든요. 신규 같은 경우에 한 20%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기존 고객이 8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규 고객분이 오시면은 충분히 그 아이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이 아이가 어떤 문제 행동을 갖고 있고, 그리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좀 파악을 한 다음에 그때 영상을 보호자분한테 보내드리고, 보호자분이 다시 방문하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 10분에서 20분 정도 충분히 상담을 하고 집에서 어떻게 좀 케어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다른 곳에 이런 부분들을 상담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많지 않다 보니까 재방문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오래 미용을 하다 보니까 우선 강아지들이 상처가 난다거나 강아지한테 함부로 대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보호자분들이 그걸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클레임이 생기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고객분들한테 여러 가지 이제 상처라든지 그 다음에 문제점이 있는 그런 몸의 상태에 대해서도 미용하기 전부터 사전에 사진을 찍고 영상을 보내드리기 때문에 없던 상처가 여기서 생겼네 라는 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병원 한번 가볼게요 라는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그런 걸로 인해서 유대관계가 좀 더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기술업이기 때문에 특별히 투자되는 금액은 많지가 않아요. 샴푸 말고 그 다음에 클리퍼나 아니면 가위 같은 경우에도 계속 소모해가지고 버리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업종에 비해서는 어떤 고정적인 지출이 크게 나가는 부분들은 없어요. 월세는 150에 관리비는 여기가 전기세랑 다 포함해서 4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제가 볼 때는 1인 샵으로 처음에 시작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원 채용은 충분히 실력이 되고 그 다음에 매출이 따라주고 그다음 많은 강아지들이 방문을 한다,
그러면은 직원을 채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반 애견 미용샵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다면은 경력자 위주로 채용해가지고 시너지를 좀 내는 게 좋을 것 같고, 훈육 미용사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하는 건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케어를 해줄 사람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좀 해야 될 것들이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직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샵들은 당일 예약도 받고, 저희는 이제 거기에 차별화를 뒀던 이유가 컨디션 조절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당일 예약보다는 예약제로 해서 미용에 대한 퀄리티를 높이는 게 오히려 보호자들이 신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재방문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이제 평균적으로 많게는 3마리를 받고 있고요. 한 마리당 3시간에서 4시간, 많게는 5시간까지도 걸려요. 일반적인 미용샵이 아니라 훈육 미용샵이기 때문에 보호자한테 충분히 상담을 하고 다음에 왔을 때 또 그 강아지에 대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많이 받지 않고 적게 받고 있습니다. 우선 기본 미용 같은 경우에는 일반 샵이랑 비슷해요. 5kg 미만 클리핑 하는 데는 4만 원이고요. 가위 컷을 했을 때는 8만 원이에요. 10kg 미만은 전체 클리핑 하는 데는 5만 5천 원이고, 가위 컷 하는 데는 10만 원입니다. 중형견인지 따라서 소형견인지 따라서 나뉘고, 그 다음 대형견 같은 경우에는 키로수마다 1,000원씩, 목욕은 키로수마다 8,000원씩 이런 식으로 받고 있어요. 훈육 미용 비용은 기본 미용 외에 추가로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훈육 미용 자체가 훈련이랑 미용이 같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 아이의 문제 행동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제가 어떤 훈련을 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호자분에게 충분히 상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훈련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초기에는 내가 열심히 할 수 있는 거, 잘할 수 있는 분야는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잘하는 게 있다 그러면은 그거를 그냥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보든 안 보든 꾸준히 쭉 유지해 나가는 거, 그게 가장 큰 홍보이자 목적인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 할 때 가장 홍보가 잘 되는 거는 네이버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네이버 블로그 통해서 카페라든지 이런 곳에다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너무 광고성으로 홍보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선 처음에는 네이버 블로그 마케팅 사용을 했었고, 플러스 친구 그런 채널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미용을 하는 부분들을 사진으로 전송을 많이 해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다가 입소문이 난다는 이후에는 인스타를 통해 가지고 가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훈육 미용이나 교육 미용으로 오래 일을 하다 보니까 입소문이 많이 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사나운 강아지를 미용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다른 업체에서 저희를 소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채널을 원래 유지하기 전까지 보호자분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운영을 했냐, 우리 아이가 싸나운데 정말 할 수 있냐, 너네 정말 잘하는 업체 맞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증이 많았었고, 그래서 이거를 보여줄 수 있는 채널이 필요하겠다 해가지고 유튜브를 운영을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됐어요. 저희 쪽으로 오시는 분들이 사나운 강아지를 쳐서 이제 미용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서 오시는 분들이라서 유튜브를 보고 오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유튜브도 하나의 홍보의 수단이라고 생각이 돼요. 애견 미용사로도 충분히 먹고 살 만큼 돈을 잘 벌 수 있는 데는 많습니다. 그 개개인의 실력이랑 그 퍼포먼스죠. 그런 거에 따라서 많이 매출이 바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너무 쉽게 생각은 하지 마시되, 그 정도가 지나면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보상으로 주어질 거다. 그거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꿈을 키우려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나이가 좀 있으시더라도 정말 열정이 있으시고 내가 뭔가 배워가지고 남들에게 좀 즐거움을 줘야겠다, 그리고 그게 강아지였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애견 미용 꼭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나에게 창업이란 도전이다. 아프고 힘들지만 결국에 이겨냈을 때 그 도전은 저에게 큰 희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창업은 도전이라 생각합니다. 지식나무 컨텐츠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이런 계기나 이런 도전을 통해서 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저도 굉장히 나약한 존재지만은 누군가는 저를 통해서 희망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공유를 한다는 게 인간의 삶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제 인터뷰가 도움이 되었다면 우리 동네 CEO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